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방법 2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2탄에서 핵심 주제는 단백질 섭취인데요. 단백질은 다이어트 시 정말 중요합니다.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과 더불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시에도 근성장과 더불어 각종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아나볼리즘과 카타볼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볼리즘은 근성장, 근합성, 단백질 합성을 의미하고 카타볼리즘은 근손실, 단백질 분해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몸은 아나볼리즘과 카타볼리즘을 왔다갔다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백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이 아나볼리즘의 비율을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볼리즘의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카타볼리즘의 비율보다 결국 높아야 하며 이러한 아나볼리즘이 높은 환경에서 근성장이 일어납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공사 현장 내에 벽돌로 벽을 쌓으려고 하는 팀과 벽에서 벽돌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 팀이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공사 현장에서 벽돌로 벽을 쌓으려는 팀의 공사 속도가 빨라야 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나볼리즘이 올라가고 비시즌에는 추가적인 근성장을, 시즌에는 근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메케니컬 텐션을 활용하면 단백질 합성률을 올리고 아나볼리즘을 극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5일간만 에너지 제한 상태, 즉 다이어트를 했더니 단백질 합성률이 27%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는 결국 벽돌을 부수는 팀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 내부의 적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근육을 만들고 싶지만 신체에서는 생존이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신체에 에너지가 없으니 벽돌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에너지 분배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되며 우리 몸에선 불필요한 활동, 즉 근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나볼리즘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이 생체 배터리를 풀로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백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추천하는 단백질 함량은 체중의 1.3에서 2.2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권장사항이 다이어트 시 발생하는 근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앞서 말했듯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아나볼리즘보다 카타볼리즘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 시 고단백 식단을 해야 합니다. 고단백 식단을 함으로써 근손실을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1%라도 그것이 근성장에 효과가 있고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천한 단백질 함량은 개인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 의하면 다이어트 시 추천하는 단백질 함량은 제지방 2.3에서 3.1배입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개인의 제지방에 따라 섭취하기를 권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단백질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백질은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 대비 제지방량이 적기에 제지방이 아닌 체중 대비 단백질을 섭취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없고 너무 마른 분들에게도 체중 대비 단백질 양보단 제지방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팁일 수도 있지만 체중 대비보다 제지방으로 계산해 단백질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지방을 계산할 땐 이 사이트를 추천하는데요. 간단하게 키, 체중, 체지방을 적음으로써 제지방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 때문인데요. 고단백 식사를 드시고 배가 불렀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의도치 않게 고단백을 먹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백의 식사가 포만감을 올려준다는 논문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단백의 식단을 하는 그룹과 저단백 식단을 하는 그룹을 비교했는데 고단백의 식단이 더 포만감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고단백 식단은 사실 적당한 양의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고단백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단백 식단을 한 그룹이 포만감이 컸다면 실제로 고단백 식단을 했다면 그 포만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연구 외에 고단백 식단이 포만감을 준다는
다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백질이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단 더 많은 포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논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천장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일정량의 단백질 섭취보다 더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은 더 올라가지 않고 적당한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는 각자의 몸에 맞게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권하며 본인이 어느 정도 몸 상태를 확인해가며 원하신다면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무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오래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무분별하게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은 낮아질 것이고 이는 우리의 퍼포먼스나 포만감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신체를 가동시키는 주 연료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낮아선 안됩니다. 특히 부피가 크고 밀도가 낮은 과일과 채소는 단백질보다 더 큰 포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 시 채소나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로부터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와 포만감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을 담당하기에 지방의 비율이 너무 낮아버리면 근성장을 위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적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과 더불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 시에도 근성장과 더불어 각종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아나볼리즘이 올라가고 비시즌에는 추가적인 근성장을, 시즌에는 근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추천하는 단백질 함량은 제지방 2.3에서 3.1배이다. 네 번째, 다이어트 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포만감 때문이다. 다섯 번째, 하지만 일정량의 단백질 섭취보다 더 많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은 더 올라가지 않고 적당한 상태로 유지된다. 여섯 번째, 따라서 각자의 몸에 맞게 단백질 섭취하는 것을 권하며 몸 상태를 확인해가며 단백질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